되고, 그래서 이 압력띠를 맞는 걸 써야 됩니다. 이 팔뚝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에다가 이 작은 커프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높게 나오세요. 높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적절한 압력띠를 팔에다 두르고 혈압을 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팔을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팔을 여기다 꼭 지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하고 앉은 자리에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앉는 것보다는. 그래서 등을 대시고 편하게 있고 이걸 받친 상태에서 이 팔의 높이는 심장의 높이와 같은 위치에서 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처음 혈압을 잴 때는 반드시 양쪽 팔에서 다 재셔야 돼요. 양쪽 팔에서 처음이 아니라 하여튼 혈압을 높은지 아닌지 아시고 높다 그러면은 반드시 양쪽 팔에서 재셔서 높은 쪽 팔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낮은 쪽을 재는 게 아니라 항상 높은 쪽을 재셔야 돼요. 높은 쪽. 그게 양쪽 팔의 차이가 꽤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한 10mm 머큐리, 그러니까 우회 혈압이 그렇게 차이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번쯤은 양쪽 팔에서 잘 재서 내가 어느 쪽 팔이 더 기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팔에서 재셔야 돼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자, 혈압이 내가 쟀는데 한 146에 96이 나왔다. 그날 와서 5분간 안정을 하고 1, 2분 간격으로 2번, 3번을 쟀는데 계속 보니까 146에 96, 148에 94.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하여튼 140에 90을 넘었어요. 그럼 고혈압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날부터 약을 쓰셔야 되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한 번 처음 재는 혈압을 가지고 고혈압을 빨리 진단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그런 고혈압이라는 걸 진단하려면 140, 90이 서너 번 재서 계속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주 내지 2주 간격으로 재서 와서 2번, 3번 잴 때마다 계속 그 평균치가 140을 넘고 90을 넘으면 그때서 이제 고혈압이라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병원을 와서 처음 보는 의사한테가 혈압을 재주면 혈압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아요. 실제 그런 임상 연구도 많이 있거든요. 혈압을 처음에 와서 재고 한 2주에 와서 한번 또 재고 또 한 달 후에 와서 또 재면은 혈압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평균 한 15 정도 내려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회 혈압이. 처음 첫날 와서 재는 혈압을 가지고 고혈압이니까 약을 드세요 막 욱박지르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재는 혈압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혈압이라는 걸, 고혈압이라는 걸 진단하시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3번 정도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주 간격으로 재서 혈압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왔는데 혈압이 180에 120 이렇게 높으신 분은 아마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분은 아마 틀림없이 고혈압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번을 더 재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혈압 재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혈압을 잘 재는 거는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예술이다. 혈압은 잴 때마다 어느 장소에서 누가 재느냐, 어떤 환경에서 다 다르거든요. 또 밤낮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혈압을 잘 측정하고 이 사람의 혈압을 어떤지를 아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요.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예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실제 근데 혈압 재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나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간호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신경을 다 안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시술, 혈압 재는 것도 하나의 시술이거든요. 아니면 하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좀 덜 관심을 갖는 게 이거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혈압을 잘 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한 번 내가 가서 혈압을 쟀다고 해서 반드시 고혈압이다 이렇게 진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혈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측정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올바른 혈압 방법이고, 이런 이 커프가 적당한 사이즈가 돼야 될 거고요. 가능하면 이 옷을 다 벗으셔야 돼요.
옷을. 와이셔츠 걷어 올리시고, 내복도 걷어 올리시고. 그런 거 입은 채로 하시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상당히 혈압 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여름에는 그냥 얼른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겨울에는 이거 외투도 벗어야죠. 이거 벗어야지. 또 내복 걷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겨울에는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이 혈압을 여기 측정할 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뭐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면은 보통 다 혈압이 집에서 재시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오세요. 높게 나오고, 어떤 분은 그 변동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 있어요. 심하신 분이. 그래서 여기 그 표가 있는데요, 그림이. 이분은 지금 병원에 여기 도착하셨거든요. 이렇게 약간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안정하고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다가 이제 호명이 돼서 이제 이 의사방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얘기하고 혈압을 잴 때는 혈압이 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백의 고혈압이라고 그럽니다. 백의. 이렇게 화이트 코트. 그러니까는 이 가운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또는 뭐 의료진을 보면은 약간 좀 긴장이 되세요. 그래 많은 분들이 뭐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앞에 보면 이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떨려가지고. 내 집에서는 이렇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실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서는 그 집에서 재는 혈압도 잘 참조해서 약을 조절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정도가 심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심하신 분이. 그래서 굉장히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아니 내가 뭐 며칠 동안 이게 약도 떨어지고 잘 안 먹고 음식도 싱겁게 안 들고 짜게 먹고 또 검사도 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냥 긴장도 되고 약간 겁도 나고 또 뭐 좀 야단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긴장하시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백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는 뭐 댁에서 재는 자가 혈압을 잘 보고 또 필요하면은 24시간 활동 중에 혈압을 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차고 다니면서 낮에는 약 15분마다 자동적으로 혈압을 재서 이걸 기록을 하고 주무실 때는 약 30분마다 혈압을 자동으로 재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걸 이렇게 풀러서 이분은 낮 시간 동안의 평균 혈압은 얼마, 주무시는 동안은 얼마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뭐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하간에 하여튼 혈압을 잘 재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혈압이 여러 가지